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있는 이인호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6월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일 G20 정상회의 시 한미 간 의례적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미 간의 이슈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교환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과 같이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 비전을 재확인하고 전략 동맹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것이며, 그리고 한미 간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책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무부의 돈마테 차관보 커트 캠벨을 내정했고 국방부에는 이제 아테 차관보를 내정했지만 다른 중요한 사안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오바마 출범 2개월 이내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6월 중순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전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나고 새로운 대북 정책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연구소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 전략 동맹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 전략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아주 시적절한 것으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현 박사님이 발제한 논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질문 한 가지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접근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오바마 바이든 플랜에서 밝힌 바 있듯이 북핵 문제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북한은 포괄적인 해결보다는 오히려 사안별, 단계별 해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은 시간도 벌고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후에 대화의 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현 박사님이 이제 논문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가 핵폐기인가 아니면 비확산 차원에서 관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핵무기 없는 세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NPT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PSI를 확대하고 러시아나 기타 핵 보유국과 공동으로 핵 감축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전 하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핵 비확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2008년 한 11월부터 미국의 안보 관련 기관이나 핵심 인물들이 북한의 핵 보유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또 언론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열흘 동안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 있는 그 안보 전문가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 한 10명 정도를 만나봤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면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 핵은 육자회담이든 미북 직접 회담이든 어떤 회담을 통해서든지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15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 2007년에는 2.13 합의가 13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나 회담을 통한 북핵 합의는 실효성이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볼 때 국내에서는 이제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모든 심려를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이란 문제에 이제 우선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달에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북한 핵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했지만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 정책의 목표는 비확산 차원에서 현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 대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언론이나 학자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김정일 사후의 사태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한 예로 오바마 행정부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 학자는 전문가들이 이제 제공하는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김정일은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행정부 임기 중인 4년 이내에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관련국들 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미국의 정보 기관에 있는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DJ 정부 시기 동안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제 한미 간 북한 급변 사태에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발표됐지만 이제 작전 계획 모공 이후도 거의 이제 완성된 거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 수